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부터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인사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채용 설명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저희 그룹 소개, 그다음에 비전, 인재상 다음에 복리후생과 채용 정보, 그다음에 접수 방법과 Q&A 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룹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 현대백화점 그룹이 아무래도 이름이 갖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렇게 그룹이라는 생각을 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크게 카테고리 5개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유통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백화점 아울렛, 그 다음에 11월 1일에 이제 오픈 예정인 듀티프리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로는 홈쇼핑과 현대 HCN이 있어요. 그래서 HCN은 이제 케이블 방송국이라고 해서 전국의 서초, 관악, 동작, 청주, 뭐 구미 여러 군데 한 8개 정도의 SO가 이제 돼 있는 케이블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식품회사로는 그린푸드와 캐터링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 한섬 브랜드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뭐 타임이나 시스템, 마인, SJ나 그 외에 클럽 모나코, CK, DK9까지 다 저희 한성글로벌 GNF 쪽에서 보유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패션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현대 리바트 가구 회사죠. 그 다음에 정수기 비대 엔타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현대 렌탈케어. 그 다음에 드림투어라고 해서 저희 B2B 여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그룹에 중장비 회사도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CPT,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걸 만드는 중장비 회사도 있는데 이게 에버다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재작년에 인수한 회사도 있고요. 최근에 법인 설립한 현대 ITN이 이제 VR 사업과 그다음 저희 그룹의 IT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까지 한 총 14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채용 진행하는 그 4개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백화점은 71년도 6월에 설립을 했고요. 사업 영역은 백화점, 아울렛, 복합 쇼핑몰. 점포 수는 지금 여기 20개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추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 15개, 아울렛 6개. 그래서 대구 아울렛까지 오픈하면서 이제 21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요. 2021년까지 저희가 남양주, 그 다음에 동탄, 그 다음에 대전, 팝콘까지 해가지고 추가 4개 정도 출점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화점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어느 점포들을 좀 가지고 있고 점포가 총 어디에 위치해 있구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직원 수는 총 2,800명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7조 5천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뽑는 모집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채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제 홈쇼핑 그린푸드 면세점은 저희가 공통 채용이라고 했어요. 직무 무관하게 공통 채용. 이게 직무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되 배치할 때 본인이 면담을 통해서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영업 관리를 원했었는데 뭐 TO 부분에서 이제 지원 부서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변경이 좀 자유롭게 됐다고 하면은 이번부터는 이제 백화점의 경우에 한해서 이제 직무별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업관리, 영업지원, 격리, 인사, 총무 이런 쪽으로 각각 티어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는 1, 2차 희망 직무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로 배치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아요. 그 인적성 검사를 저희가 별도 날짜를 잡아서 이제 일괄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적성 검사가 사라졌고요. 그래서 인성 검사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날짜로 주말 시간 할애해서 따로 오는 게 아니라 팀장 면접이 지금 12월 첫 주 정도 아마 진행을 할 건데 그때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소요도 그렇게 많이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고 인성에 대한 부분만 진행한다. 이 2가지 정도는 변경됐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일단 직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집 직무는 영업관리 직무예요. 저희가 영업관리라고 하면 크게 의류, 잡화, 식품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고요. 이제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을 방문하시면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여성 캐주얼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일단은 뭐부터 보세요? 그 백화점이 층별로 뭐가 있는지를 보시죠. 그러면 그 층별로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거고, 영업 관리자는 그 한 층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역센터점에 7층이 이제 남성 패션과 아웃도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층에 근무하시는 분은 영업 파트장, 이제 플로어 매니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파트장은 층을 전체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 2명은 남성 패션 한 분, 그 다음에 아웃도어 담당하시는 한 분, 이렇게 해서 각각 브랜드들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층에 있는 브랜드들을 관리하는데, 이 관리라고 함은 브랜드가 개인당 한 17개에서 20개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각각 브랜드별로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뿐만 아니라 밑에 직원들까지 수시로 인원들이 또 변동이 돼요. 그래서 인원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각 브랜드에서 또 행사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 처리 같은 그런 각각의 일련의 영업에 필요한 관리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영업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면, 저는 의류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자파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카테고리가 굉장히 너무 커요. 의류 안에서도 남성 패션이 있고 여성 패션이 있고 영 패션이 있고요. 자파도 구두, 핸드백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업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더 세분화해서 나는 영 패션에 관심 있다, 혹은 남성 패션에 관심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부분이에요. 저희가 흔히 영업 지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크게는 판매 기획과 회원 서비스로 나눠지고 있고요. 판매 기획은 또 영업 기획이라는 업무와 판촉 이벤트 업무로 나눠집니다. 영업 기획 업무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영업 관리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층을 관리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영업 관리자들은 해당 본인이 속한 층의 매출을 담당하고 거기를 잘하면 돼요. 근데 이쪽에 있는 이제 영업 기획 담당자는 본인이 속한 그 사업소, 이 근처에 뭐 신촌점이나 디큐브시티나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점포에 있는 매출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점포의 신장률이 어떻고, 그 다음에 달성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혹은 타겟팅 업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스팸성 광고 메시지들 많이 받으시죠? 뭐 여러 문구도 오고 카카오 친구로도 오고 여러 가지 올 텐데, 그게 아무한테나 보내는 게 아니라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구매를 했거나 관심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누구한테 보낼지 분석하는 것도 영업 기획 담당자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판촉 이벤트 담당자들이 별도로 있어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판촉이라면 판매를 촉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을 펴는 사람들인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상품권 지급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로 한다든지, 혹은 사은품을 어떤 걸로 준비할지 또 고민한다든지, 혹은 연말이나 이런 때 다가와서 각각 점포별로 문화홀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공연을 내세울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게 바로 판매 기획 쪽의 판촉 이벤트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직무로 나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회원 서비스 쪽 직무 인원을 또 뽑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 카드라고 해서 현대 백화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를 또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결제 수단이 또 저희 카드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모집하고, 그 다음 프로모션도 하고, 그 다음에 한도 승인 조정도 하는 담당자가 필요한데, 이쪽 직무의 인원도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업관리와 마케팅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지원부서는 이제 인사교육과 총무 쪽이에요. 인사교육 쪽은 저 같은 사람이죠. 이제 채용도 하고, 그 다음에 뽑고 나면 매달 급여 작업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노무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진이나 아니면은 포상, 그 다음에 퇴직할 때는 1년의 퇴직 절차를 주관하는 게 바로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고요.
교육 담당자는 이제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교육 기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 관리자가 요새 좀 컬러리스트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VMD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협력 사원들에 대한 뭐 근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서비스 교육이 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는 게 바로 교육 담당자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원부서에 또 총무부서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 면접 나가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꼭 학교별로 총무 지원자의 지원 동기를 듣다 보면 이제 학생회에서 총무를 열심히 수행했고 잘해서 내가 총무 지원을 하게 됐다, 혹은 다른 회사에서 인턴이나 계약직을 있으면서 총무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백화점처럼 큰 점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총무라 하면 좀 시설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워낙 큰 건물이다 보니까 들어가야 될 설비부터 시작해서 담당해야 될 섹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설과 관련된 좀 업무를 주관하는 게 총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근처 대관 업무라고 해서 관공서를 대하는 업무, 뭐 근처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제 저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그쪽에서 출동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도 바로 총무부서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직원 복리후생이나 CSR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경부서예요. 일단 회계, 재무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회계는 대차대표 작성부터 시작해서 투자 효율성 검토, 어디에 뭐 시설을 짓거나 어디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집행이 원활하게 되는지, 혹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인지, 이런 걸 검토해야 되는 부서가 바로 회계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는 백화점이다 보니까 상품권을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많이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돈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각자 사업소나 이제 각 본사에 저희도 이제 현금을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그거의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이자율을 바꿔가면서 또 현금 창출도 하고, 이런 쪽이 바로 재무부서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총 4가지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홈쇼핑이에요. 여기는 01년도 5월에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사업 영역은 홈쇼핑, 인터넷 쇼핑, 그 다음에 데이터 방송, 모바일 쇼핑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950명 정도 인원이 있고 매출액은 3조 3천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업 관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MD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고요. MD도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요. 방송 MD, 그 다음에 H몰 MD, 데이터 방송 MD, 이렇게 세 가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정규 채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번 때 있죠. 뭐 5번에서 12번 때 그 사이사이마다 홈쇼핑 채널이 계속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채널을 방송 MD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과 데이터 방송의 차이는 라이브와 녹화 방송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뒷단, JTBC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편 채널을 보시면 거기서도 홈쇼핑 채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다 데이터 방송이라고 불리는 녹화 방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량은 비슷하나 조금 차이가 있어요. 녹화에 대한 부분은 사전 녹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라이브는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될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두 개의 MD가 나눠져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몰 MD는 흔히 인터넷 MD인데, 여러분들께서 H몰이나 무슨 타 홈쇼핑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좌측이나 상단에 이제 카테고리가 쭉 나눠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스포츠다 했을 때 스포츠를 누르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쭉 뜰 텐데, 인터넷 MD 이분들은 그 클릭했을 때 어떤 상품들을 먼저 상단에 노출시키고 어떤 상품에 쿠폰을 붙여서 더 할인율을 좋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밖에 배너도 띄우잖아요. 이런 배너를 어떤 상품이 띄어서 어떤 상품을 좀 더 원활하게 판매하는 걸 기획할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바로 H몰 MD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PD 쪽이에요.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PD라는 직무를 또 뽑고 있고, 크게는 라이브 방송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방송 PD를 뽑고 있습니다. 일단 PD는 그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끝까지의 총괄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이 하는 것들은 MD가 상품을 먼저 소싱을 해요. 어떤 상품이 나는 1시간 동안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라고 상품을 정해오면 이제 MD와 그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처와 그 다음에 이 상품을 판매하는 쇼호스트가 있겠죠. 이분들을 다 모아놓고서 전략 회의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방송하고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방송 중에 어떤 식으로 어필할지 이런 거를 기획한 다음에 실제 촬영하시는 분들을 PD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영업 지원 부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쪽에는 편성 직무와 심의 직무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돼요.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대별로 편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편성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또 크게 달라져요. 저녁 6시, 7시만 되면 홈쇼핑에서 방송 뭐가 나오죠? 계속 먹을 거 나오죠. 타 방송도 전부 먹을 거면 그것도 겹쳐버리면 매출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살짝 피해서 전략적으로 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편성에도 굉장히 전략도 필요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편성 직무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의, 과장 광고나 홈쇼핑 보면 변경 전후가 갑자기 급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또 너무 과장되면 또 이제 방심위에서 저희한테 이제 또 제재도 되고 이런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도 하고 사후에 방송 중에도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 지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직무와 편성 심의 직무들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영 지원은 아까 백화점에서 말씀드린 직무와 공통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해외 사업 직무가 별도로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해외 사업 직무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에요. 저희가 해외에 직접 진출해서 SO를 저희가 방송국을 설립하는, 홈쇼핑을 설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홈쇼핑이 저희가 베트남, 뭐 태국, 중국 이렇게 진출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외 진출이 됐을 때 해당 국가의 사업부장급으로 가는 분들을 미리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가능자나 뭐 이러나 중국어 가능자들 일단 뽑아놓고 일단 MD나 영업 지원 업무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과장쯤 됐을 때 이제 관리자급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수출입 업무를 또 주관을 해요. 중국이나 일본이 특히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 있는 벤더사나 이렇게 저희 쪽에 있는 제품에 대한 저희가 어떤 회사께 좋은지 어떤 품목이 인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외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해외에 좋은 상품을 또 국내 들여와서 인터넷 몰에 올리기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수출입 업무를 하는 직무가 별도로 있어서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외 진출 예비자원이나 혹은 대수출입 업무 관리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통자를 뽑고 있고요. 한 능통자라 하면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현재서 한 2, 3년 거주하시고 여기는 별도로 팀장 면접 때 회화 외국어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토킹이나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제 주고 토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언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쪽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린푸드예요. 여기는 좀 오래됐죠. 68년도부터 이제 설립이 됐고요. 사업 영역은 이제 식자재 유통, 급식, 외식, 리테일 쪽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린푸드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백화점의 지하 식품관에 가면은 그린푸드가 담당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백화점 가서 여러분들 푸드코트를 한 번이라도 이용을 했다 하시면 그린푸드에서 운영하는 걸 이용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판교에 이제 이탈리나 아니면 뭐 매그놀리아나 조인더 주스 이런 브랜드들을 또 운영하는 게 그린푸드예요. 그래서 이런 외식 업무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좀 밀접하게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직원 수는 8,000명이고 매출액은 1조 5천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집 직무가 총 3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 영업 영업관리, 두 번째는 해외 영업관리, 세 번째는 경영 지원인데 첫 번째 이제 국내 영업과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써놓긴 했는데 영업과 영업관리 직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국내 영업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제약 영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새로 신규 발굴처를 개발하는 담당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도 이제 학생 식당이 있잖아요. 교직원 식당도 있고, 그러면은 그쪽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운영하는 회사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또 새로운 업체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변경 소요가 생겼을 때 그때 입찰에 들어가서 업장을 따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식자재, 유통망을 또 이제 개발하기도 해요. 홈메인 아시죠? 이제 쌀국수 집이나 뭐 이런 데에 저희가 식자재 납품을 직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급처를 저희 쪽에서 가져가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직무를 별도로 뽑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영업관리 직무는 아까 백화점에서 말씀드린 영업관리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 이제 그린푸드 담당하는 공간들이 좀 있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슈퍼 있죠? 농수산 야채, 축산 파는 곳들, 거기에 보시면 공산품들을 팔고 있어요. 조리 양념장, 아니면 과자, 뭐 음료수 이런 공산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섹터는 그린푸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재고 관리부터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관리, 매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또 별도로 그린푸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관리하는 또 영업 관리자를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영업 관리는 저희가 그린푸드가 좀 해외 진출되는 곳들이 조금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도 있고, 우즈벡도 있고, 이렇게 좀 업장들이 해외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은 멕시코 기아 자동차나 이런 쪽에 나가 있는데, 그쪽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원과 조리사들을 그쪽 뽑아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업장을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손익 관리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 지원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11월 1일 오픈 예정인 이제 면세점인데요. 이제 법인 설립은 16년도에 이뤄졌고요. 임직원 수는 현재까지는 16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관리 직무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한데, 이제 백화점과 좀 차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매장에 들어오시는 고객층이 국내 인원보다는 해외 인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다수가 사실은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관리자의 역량 중에 한 중국어나 아니면 영어, 외국어에 대한 부분이 좀 가능하신 분들을 뽑고 있어요. 아예 능통하거나 뭐 이 정도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안내나 아니면은 뭐 텍스 리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관리 지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런 언어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물류 직무를 뽑고 있어요. 저희가 면세점이 종합물류창고를 지금 영종도에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역센터 안에도 저희가 창고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재고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총괄해야 될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류 담당자를 또 별도로 뽑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케팅, 온라인 오프라인 쪽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쪽도 중국에 대한 그 마케팅 분야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도 중국 관광객을 위한 오프라인 현수막이나 아니면 무슨 뭐 POP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제 니즈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중국어 가능하신 분들을 좀 더 우대하고 있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영 지원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특이하게는 저희 여기 법무 담당자를 또 뽑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브랜드 계약이나 브랜드가 하나에 입점할 때 뭐든지 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무슨 직원이 근무할 때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계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실 이제 법무 담당자도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just want you.